이제 우리가 이어서 설명할 내용은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은 아까 살짝 이야기는 했는데 이렇습니다. A가 B에 속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제되어야 돼요.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포함될 때 우리가 A가 B에 포함된다 라고 하면서 두 개짜리로, 세 개짜리가 아니라 두 개짜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짜리가 왔을 땐 반드시 집합이어야 되고요. 세 개짜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집합과 원소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원소가 와야 되고요. 저희는 집합이 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 지어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각각을 비교해 가면서 문제를 풀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이제 묻는다면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집합 B의 원소로 만든 소집합,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 A라는 게 B의 부분집합이라는 건, A라는 건 이미 B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B에 있는 애들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를 기준으로 보면 뭐 송영구라고 있다면 송영구 안에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는 집합이 있고, 그 집합 안에 1학년 1반, 1학년 2반, 2학년 1학년 3반 이런 또 다른 집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송영구라고 하는 이 커다란 집합으로 만든 소모임들, 이것들이 부분 집합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 때문에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 부분집합의 성질로서 첫 번째,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합으로 만든 소모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하나의 집합을 만들게, 10시 되면 집 갈 사람, 그럼 다 손들 거라고, 그치? 나는 소모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기존의 집합이랑 동일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두 번째, 공집합도 집합 A의 원소다. 말했죠? 아까 전에 A 10시에 남을 사람이라고 하면 또 아무도 안 남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니네들로 만든 소모임이라고, 맞지? 그러면은 그 소모임은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미 부분집합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건데,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C의 부분집합이면 A가 C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분집합의 성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럼 자기 자신을 포함하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부분집합이라는 게 있어서,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집합이라는 걸 이야기해서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될 때를 우리가 A랑 B랑 똑같다라고 말을 하고, 그냥 집합 A의 원소랑 집합 B의 원소가 동일할 때를 생각해 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가 그냥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A랑 A 같은 경우. 그럼 이때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진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을 등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진짜 부분집합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괜찮은데, A가 B에 포함되면서 A랑 B가 같지는 않을 때,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A가 B의 진부분집합이야 라고,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라도 적어야 한다는 거죠. 그 관계를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집합이라는 걸 직접 한번 구해보죠. 내가 만약 1, 2, 3이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요. 얘의 부분집합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야, 모여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랬더니 모이라고 했더니 원소가 0개 모일 수도 있고요. 원소가 1개 모일 수도 있어요. 원소가 2개 모일 수도 있고요. 원소가 3개 다 모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소의 개수, 부분집합이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에 따라 부분집합을 모두 구해줄 수 있어요. 근데 구하고 보니까 이거 8개가 떴는데 이걸 내가 매번 다 구해야 될까? 개수만 따로 구할 수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나온 아이디어가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개념입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부분집합은 기존에 있던 집합으로 만든 소모임이라 했단 말이에요. 소집합이라 했죠? 그래서 말하는 거야. 내가 내일 보충 좀 하려고 하는데 너 올래? 너 올래?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서윤이는 안 오고 하린이는 온다 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냐 안 오냐를 물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 부분집합이 형성된 거야. 즉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집합의 총 개수는 인원한테 물어본 결과, 즉 너 올래 말래 올래 말래 올래 말래 올래 말래 올래 말래 올래 말래라고 한, 즉 만약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n개라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요?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의 n제곱개다. 왜냐? n개의 원소한테 물어봤으니까, 물어봐서 yes or no로 만들어진 애들이니까 일종의 경우의 수가 떴다는 거죠. 실제로 집합 파트는 경우의 수랑 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경우의 수도 이 집합과 관련을 지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집합 파트가 뒤에 있으니까 경우의 수를 할 때는 이 언급을 안 했지만 우리가 슬쩍 이제 집합을 설명할 때 경우의 수 아이디어들을 녹여서 설명을 하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온 원리는 곱의 법칙에 따라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있냐 없냐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곱의 법칙에 따라서 2의 거듭제곱으로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특정한 원소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오늘 시험을 봤는데 떨어진 사람이 있네. 내일 보충할 때니 떨어진 사람은 너 무조건 와 라고 했어요. 근데 동시에 야 근데 100점 맞은 사람은 잘했으니까 오지 마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언급 없는 애들한테 야 니네 올래 말래 라고 물어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특정 원소가 지금 부분집합의 개수를 결정짓는 이유는 각각의 원소의 포함 여부 때문에 발생하는 거랬어요. 내가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확정을 짓는 순간 걔네들한테는 경우의 수의 경우의 수라는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경우의 수는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영역입니다. 할 수 있는 가짓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난 건 경우의 수를 굳이 다루지 않고 확률도 다루지 않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윤이가 내 앞에서 수업을 들을 확률 그딴 건 다루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오케이? 이미 일어난 건 우리가 확률을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확률은 얼마다. 사실 그런 건 딱히 큰 의미가 있지 않아요.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 다루는 일은 엄청 막 유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니까 찾아보긴 하는 건데 유의미하지 않아요. 확률에서는 이미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 없고 경우의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확정된 건 언급 안 하겠다고. 확정되지 않은 애들한테만 물어봐서 이 특정 원소가 포함된 집합의 집합의 가짓수, 집합의 개수를 우리가 물어보는 것까지 오늘 다뤄보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해보죠. 699번. 우리가 이런 부분집합 관계일 때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을 다음과 같이 그려요. 이 그림 자체가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이런 거예요. 이때 이런 관계를 찾아달라는 거죠. 1, 2, 3, 2, 3, 4. 틀렸죠?
2번 12하의 소수 2357, 1357 틀렸죠? 9의 양의 약수 139, 12의 뭐 틀렸죠? 4번 4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EM-1 1357 그리고 7 이하의 자연수 1, 2, 3, 4, 5, 6, 7 들어가죠? 네, 얘가 내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직접 해가면서 찾으면 됩니다. 저는 705번 집합 A라는 게 A가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집합 B라는 애가 x바 x제곱 마이너스 2bx 더하기 b 더하기 6이 0 이하다라고 했어요. 이거 부등식이야, 그치? 얘는 하나짜리 원소고 근데 집합이 같아. 야, 같을 수가 있어? 부등식인데 어떻게 해가 하나밖에 없어? 그게 가능해? 가능하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접하면 된다. 맞죠? 판별식이 0이다.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6이 0인 거고 b가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네, 양의 실수 전체라 했기 때문에 b는 3이고요. a도 3이 된다. 더하면 6이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기가 b가 된 이유는 축이 x절편이 될 거라서 그렇습니다. 712번 A라는 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이 돼 있고요. B라는 애가 그냥 풀게요. X가 마이너스 1과 4 사이인 정수라서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써 있습니다. C라는 애는 절대값 X-1이 K보다 작은 거니까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잠깐만 마이너스 K 플러스 마이너스 K 플러스 2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K 마이너스 K까지 이렇게 되는 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말을 해요. A도 C에 포함되고 B도 C에 포함된다고. 그러면은 저 마이너스 5 이런 애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치? 4도 들어있고.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마이너스 K 더하기 2가 5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K가 얼마? 마이너스 5 얘기하는 거죠? 7이 된다.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제일 작은 거랑 제일 작은 거 비교해주면 되잖아. 그치? (718) A라는 게 15 이하의 소수인 자연수래요. 2, 3, 5, 7, 11, 13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진부분집합 X래요. X가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이 원소들로 만들 건데 다 들어있으면 안 돼 라고 말한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 원소의 합을 SX라는 거 했다는 거죠. 그럼 그거의 최대가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얘가 제일 많아야 되잖아. 근데 똑같으면 안 되니까 뭐라고 해요? 아, 그냥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11 더하기 13. 즉, 2 빼고 다 라고 하면 되는 거겠죠. 더하면 어떻게 돼요? 20, 31, 39 이렇게 하면 됩니다. 똑같으면 안 되니까 하나의 원소라도 제외해야 되는데 최대라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애를 하나만 제거하는 게 맞겠다 그런 이야기죠. 724번 A라는 애가 100보다 작은 홀수래요. 이렇게 50개가 있는 거죠. B의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진부분 집합의 개수가 63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부분 집합이라는 건 똑같은 걸 빼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의 거듭제곱 형태라고 했는데 거기서 하나를 빼준 게 63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제곱을 한다는 거고 NB가 6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의 6제곱 64니까. 근데 B의 원소 중 가장 작은 애가 19래요. 아, 그럼 B라는 애는 19부터 이렇게 6개 들어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원하는 P분의 Q의 최소를 구해달래요. 원소의 개수가 P. P는 6이죠, 뭐. 근데 Q라는 것은 원소의 합이래. 원소 합이래. 그러면 원소의 합은 19 더하기 21 더하기 23 더하기 5 더하기 27 더하기 29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건 최소니까. 제일 작은 거 6개 더하면 되겠죠? 그럼 제일 작은 거 6개 더하면 얼마예요? 얼마냐? 48이 3개 있는 거니까 144? 내가 원하는 것은 6분의 144 얼마예요? 24가 될 거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좀 특이한 주제네요. 한 문제만 더 하고 그냥 끝까지 아니다. 한 문제만 더 하고 끝내죠. 732번. A라는 애가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NX가 내가 찾는 이 X의 부분집합 X라는 애는 원소가 2개 이상이래요. 그리고 원소합이 홀수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해석해? 원소합 홀수다? 정확합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답변이에요. 홀수가 홀수에 있다. 그럼 실제로 홀수라는 거는 이 문제에서 1, 3, 5, 7이 있고 짝수는 2, 4, 6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얘네가 한 개 있거나 없는 경우는 따지지 않고 그리고 홀수에 있는 것만 따진대요. 그러면은 먼저 그거부터 정해야겠죠. 홀수가 몇 개 있냐. 그쵸? 홀수가 한 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홀수가 한 개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 사실 있든 말든 상관없죠? 맞아요?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맞아요? 아니야. 얘네가 다 없는 건 안 돼요. 얘네가 다 없으면 있냐? 너 올래 말래 묻는데 안 올래 하면 얘 하나밖에 없잖아. 이거 한 개밖에 없다고 지금 홀수가 맞죠? 그러면은 이걸 만족 안 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4, 7, 28. 원소의 개수가 3개 있어요. 그러면 4C 3이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올래 말래 해도 뭐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4, 8, 32. 다 더하면 얼마? 60까지.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로 우리가 개수를 세준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남은 시간은 좀 숙제 좀 줄입시다. 이게 막 어려운 파트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도영이 방정식처럼 많이 어려웠던 문제들은 거의 끝났어요. 여기 파트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부지런히 나갔고요. 또 어려운 파트 나오면 좀 덜 나갈게요. 숙제는 똑같이 유형별로 5문제씩 하는 걸로. 서윤아 저거 좀 주워줘요. 5문제씩 하는 걸로 하겠고요. 부지런히 해봅시다. 지금 좀 숙제를 많이 줄이죠. 집합부터 하면 아마 금방금방 줄일 거예요. 또 이제 유형별로 5문제 안 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해봅시다.